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역시 목요일은 빨리 온다. 생각해보면 목요일이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빨리 온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아시나요? 굉장히 일주일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박공구공구님 1등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선물을 드릴 순 없고 저의 박수. 축하 축하 영하. 영성님도 하이. 수진님 안녕하세요. 수진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걸? 요즘 많이 바쁘신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자, 목요일. 전 너무 신나요. 빨리 목요일과 금요일. 사실 라이브 방송하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삭되는 이틀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려보면 내일 라이브 방송까지 끝나서 막, 여러분, 저 곧 퇴근해요. 이러겠죠? 이번 주가 더 신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일하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제주도로 떠납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저희가 또 금요일에는 1시간씩 일찍 퇴근한다는 거 제가 누차 얘기해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찍 금요일에 룰루랄라 5시부터 퇴근을 해서 또 기분 좋게 네일샵에 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네일로 싹 기분 전환 바꾸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룰루랄라 콧노래를 하면서 캐리어를 사고 토요일 아침에 딱 캐리어 달달달달 끌고 저는 김포공항으로 떠나면 됩니다. 신나요. 너무 신나요. 생각만 해도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아, 이미 다들 많이 갔다 오셨어요? 근데 여름 휴가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른 분들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였나? 그때가 제일 피크로 막 사무실이 휑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다들 갔다 오셨고, 그리고 지난주가 또 연휴였잖아요. 15일부터 그 17일 임시 공휴일 그때까지 이제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휴를 통해서 또 갔다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늦게 가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근데 다시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저 제주도 잘 갔다 올 수 있을란가. 갔다 와서 격리되는 거 아니겠죠? 좀 그런 거는 무섭기는 한데 일단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가기는 간다마는 무섭습니다. 갑자기 어딘가에 격리되고 이렇게 그럴까봐. 그리고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예전에도 그 얘기를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막 유행하고 그러다가 좀 사그라들 때쯤 코로나19가 다시 가을쯤에 웨이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없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심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서 그때 그거 들었을 때는 막,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막 그랬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을에 온다던 웨이브가 벌써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한 차례 이렇게 막 행사를 미루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이제 막 그때 결혼하시려다가 뭐 결혼식도 한 차례 미루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하필 또 이 타이밍에 다시 심각해져가지고 아예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지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스크린 이런 걸로 대신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남들의 축복을 많이 많이 받으면서 기분 좋게 해야 하는데 참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사실 결혼식 그 준비하는 데까지만 해도 엄청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제 주위에 봐도 1년 전부터 이제 막 식장 예약하고 막 웨딩 촬영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진짜 열심히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능 때까지 그 하루를 위해서 정말 기나긴 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식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파이팅! 이 세상 모든 예비 신랑 신부님들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한 축복을 보내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주제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모두가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제대로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특히 제 나이 또래나 사회 초년생들, 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뭔가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된 내용은 모르는 그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요거는요, 저희 이제 회사에 또 새로운 인턴분이 와 계시거든요. 인턴분들은 늘 저희 홍보팀에 콘텐츠 기획하는 그 회의 때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보시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아이디어 뱅크인 인턴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하듯이 뭘 이렇게 막 작성해 오셔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저런 거는 어떤가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채택이 된 겁니다. 딱 사회 초년생, 사실 인턴님이 굉장히 어리세요. 20살이신데, 대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20살이시지만, 코로나 때, 여기에 또 코로나 피해자가 또 있죠? 예비 신랑 신부님들 말고도 대학생 새내기 분들, 부푼 마음을 안고 대학 입학을 하였으나 캠퍼스 라이프를 못한다. 캠퍼스를 제대로 돌아다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 요즘에 싸강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버 강의로 대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 생활이다 하는 그 생활을 아직 즐기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인턴을 하고 계신 건데, 은지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20대가 궁금해할 만한 사회 초년생과 뭐 이렇게 이제 막 20대가 된 그런 새내기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리스트를 뽑아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연금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인턴님에 비하면은 몇 살 더 먹기는 했지만 저희 이제 저와 항상 늘 함께 하시는 과장님 말고 다른 용 과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용 과장님이 이제 계속 우스갯소리로 막 이모 아니냐고 그런 아주 화딱지나는 발언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저도 연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게 많이 모르시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지금 뭐 30대 초중반이신 분들, 회사 생활 그래도 이제 조금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금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몰랐던 것 좀 같이 알아보고, 알았던 게 있으면 몰랐던 사람들한테 좀 설명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하하,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 하나 더 있다는 건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이 화면이 제가 PPT를 보여드리고 있을 때 쭉 떠있는 그런 화면이죠. 오늘 뒤에 뭔가 이 배경색과 이 띠색이랑 제 옷이랑 아주 황토방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깔맞춤 굉장히 좋네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갈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갈색 옷이 뭔가 많아지고 있어. 여기는 왜 챗 뷰어가 도대체 뜨지 않는 걸까? 아무리 연결을 해놔도 이 화면에서는 왜 뜨지 않는 거지? 이건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 능력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이 화면 자체는 제가 PPT를 띄워놓을 때 옆에 조그맣게 떠있는 그 화면이다 보니까 그 화면, 그 조그만한 와중에 채팅창까지 뜨면은 굉장히 복잡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알고 안 띄워주는 건지 이 착한 카메라가 어쨌든 다시 이 쨍한 화면이 메인 카메라니까 여기에서 이제 PP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PPT 자료는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저희 인턴님께서 열심히 작성을 해주셨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PPT로 띄우다 보니까 뭐가 안 됐었더라? 그 폰트가 자꾸 깨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그거를 열심히 제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PDF 파일 변환을 시켜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와우! 그리고 얘네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항상 아이템을 장착을 하잖아요. 저희 모니의 그 콘텐츠 중에 하나랑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오늘은 연금 얘기잖아요. 연금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저희 방 더보기란에 항상 써놨어요. 내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꼭 세금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럼 소득,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저희 모니의 커리어 콘텐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실질적인 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으나, 그럼 동네방네 이제 내가 월 얼마 벌고 다닌다라는 게 소문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그런, 가상의 화면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모니 커리어 콘텐츠 화면부터 좀 보고,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화면이라는 거. 이게, 하필 하나 옮겨온 이게 작은 파일이었나 보다. 좀 지지직 깨지네? 네. 그 중에 50%의 확률로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고 하나만 가져왔는데 진짜 똥손 오브 똥손이다, 진짜. 제가 진짜 뽑기 운 이런 게 진짜 없어요. 똥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색의 옷을 입고 왔다, 오늘도. 똥손이라서, 50%의 확률이라도 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뽑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조님, 안녕하세요. 뭔가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데프리카, 지금 37.9도인가요? 이럴 수가. 거기 이제 그런 거죠. 이 아스팔트 위에 달걀 하나 까보면 이렇게 후라이 되고 그러는 곳 아닌가요? 너무 덥겠다. 사실 저는 아직 뭐 맨날 폭염 경보 이런 공공 안전 경보 문자 오고 그래도 아직 더움을 실감을 잘 못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주 시원한 사무실에 늘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어디 막 밖에 나갔다 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밖이 얼마나 더운지 잘 모릅니다. 제가 퇴근할 때 정도면 좀 선선하던데요. 워낙 시원한데 하루 종일 있다가 나가서 그런지 그냥 나가면 좀 답답하네, 덥긴 덥구나 정도. 그런 정도라서 대구 너무 더우시겠어요. 어떡해. 어제는 39도였어요. 미쳤다리. 그 이제 자동차 본네트 위에다가 달걀 까면 이제 후라이 되는 그런 거 한번 실험해보면 좋겠다. 저희 유튜브 컨텐츠로. 너무 더운 날 자동차 본네트 위에 달걀 하나 까봐도 될까요, 과장님? 어디 차에 갖고 와요? 네. 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모니 화면부터 만나보도록 한다. 그 차이. 아이템 장착부터 먼저 할까요? 짜잔, 오늘은 커리어. 초록이. 얘를 확인하려면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여기 카메라가 좋더라고요. 이쪽. 여기 항상 제가 쓰다 보면은 이게 가운데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왜 맨날 삐뚤어지게 쓰는 느낌이지? 근데 머리통이 삐딱한가? 제 마음은 곧디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장착을 하고 모니를 이제 봐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기 이제 이렇게 띄워놨어요. 모니의 얘가 커리어 콘텐츠인데 얘는 이제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딱 모니에 들어가면 여기에 내 정보, 본인의 정보가 뜨겠죠. 저 같으면 여기 이제 권지영님의 정보, 생년월일, 연락처, 집 주소 뭐 이렇게 뜨고 바로 밑에 내 소득의 인상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상. 여기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는 그래프라면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이쪽 카메라가 더 예쁘게 나와요? 수지님? 왜지? 뿌옇게 나와야 예쁜가 보다. 너무 선명하게 나오면 안 예쁜가 보다. 에라이. 자, 그래서 여기에 소득 인상 추이를 그래프로 만날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20대 여성이다. 그러면은 20대 여성의 올해 평균 소득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것도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또 위에랑 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위에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20대 여성 평균이 2,454만 원이다. 내가 여기 나와 있는 3,500만큼 번다 하면은 이거랑 좀 반대가 돼 있겠죠? 왼쪽에 이제 20대 여성 평균이 찍혀 있을 테고 내 거가 오른쪽에 차이를 두고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을 보면은 내 재직 정보 이렇게 나와요. 내 재직 정보, 지금 재직 회사 한 건 이제 제가 되어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뜰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총 재직 기간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얼마 정도냐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4대 보험이 적용되면서 직장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그거에 대한 총 재직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뭐 우리 회사 어쩌고 저쩌고 재직자 수, 업력 이런 거 나오고 평균 연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원래 요 밑에 이제 이전 재직 회사 자세히 보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걔를 이제 누르면 여기가 이제 막 짜자자자잔 뜹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 재직 회사에 관련된 정보들도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4대 보험이 적용됐던 그 기간을 기준으로 뭐 어느 회사에 입사일, 퇴사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 모니의 커리어 콘텐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이제 막 입사하신 분들은 여기에 아마 뭐 정보 없음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니시지만 얼마 전까지 인턴이셨던 저희 홍보팀을 잠시 거쳐가셨던 그 구 인턴분께서 구 인턴분께서도 이제 여기가 사회 첫 직장이셔가지고 커리어 콘텐츠의 정보가 뜨는 거를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항상 정보 없음이라고 뜨니까 나도 여기에 뭔가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마 뜨시지 않을까. 참 축하할 만한 일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소득 인상 추이 그래프가 막 진짜 이렇게 쫙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진짜 소원이 없겠죠?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을 뒤로 하고 이렇게 모니의 커리어 콘텐츠를 통해서 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여기에 아마가 아니라 저희 소득 인상 추이에 나타나는 나의 소득 있잖아요. 그거는 세후예요. 세후에 얼마를 받게 됐는지가 딱딱 찍히는 거라서 내가 세전은 얼마인지 알잖아요. 내가 회사 들어가면서 계약한 그 연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전 금액과 여기 모니 커리어 콘텐츠에 찍히는 나의 세후 금액의 이 차이가 아마 세금으로 떼어진 거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세금이 이만큼이 띄었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니 여기 이름을 아주 그냥 안 보이는구나. 모르셔도 돼요. 저번에 용 과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나운서가 단어 선택이 그게 뭐냐. 그 뭐 하다가 그랬었지? 저 이제 퇴근하려고 나가다가 새로 오신 인턴분 뭐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20분, 25분 걸려요 라고 해서 진짜 너무 부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지영 씨는 집 가는데 얼마나 걸리시죠? 그래가지고 뭐 1시간은 꼬박 잡아야죠 라고 하다가 이게 출근보다 퇴근이 더 오래 걸린다. 이게 퇴근 시간에는 배차가 똥이라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옆에서 과장님께서 똥이라니 뭐 아나운서가 왜 발언이 그게 뭡니까? 아니 배차가 똥인 걸 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말이 아닌 표준어가 아닌 걸 쓴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표현이 약간 격했을 뿐이지만 더 탁 귀에 꽂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저희 인턴님께서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신 PPT 파일을 PDF로 뽑아왔습니다.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노력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연금에는 이렇게 크게는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나 봐요. 연금이란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래는 이만큼 받아야 100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90씩 받고 10씩은 내 미래를 위해 그냥 어디다가 쌓아놓는 거다. 그래서 그 쌓아놓은 게 이렇게 불고 불어서 그거를 내가 이제 나중에 소득이 없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착착착착 받게 되는 노후에 돈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아까 연금에 이렇게 세 가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국민연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벌어들일 때 아까 막 세금 이런 것들 빠져나가는 거에 건강보험료 이렇게 많이 떼어 가잖아요. 국가에서. 걔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돈을 못 벌 때, 혼자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은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국민연금, 국민.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이제 저한테 연금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항상 질문이 날아옵니다. 주긴 주는 건가요? 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나는 이렇게 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이거 다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한번 개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단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보통 만 18세가 이제 우리가 20살 됐다, 성인 됐다라고 하는 그때죠. 생일이 안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그리고 만 60세 미만. 요때까지는 국민연금을 따박따박따박 우리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만 18세 이상에서 27세 미만 중에 대학생, 소득 그 활동이 없는 거잖아요. 대학생과 군인 등 이렇게 무소득자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무 가입 대상 요 나이 안에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안에서 뭔가 소득 활동이 있는 직장인들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대학생도 물론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뭐 알바하고, 뭐 과외 뛰고, 뭐 그래가지고 소득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없잖아요. 저도 대학생 때 나 용돈 받았나? 잠깐만 기억이 안 나. 대학생 때 나 어떻게 살았지? 용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용돈 플러스 제가 알바해가지고 버는 돈까지 합쳐가지고 저는 제 생활비로 썼던 것 같거든요. 용돈을 안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서 용돈 받고 다니는데 국민연금까지 내라 그러면 굉장히 화딱지 나겠죠. 내가 쓸 돈도 없는데 뭘 뺏어가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소득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이제 월 소득이 있어. 그 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게 내가 이제 저는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 9%라는 게 회사랑 내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4.5%, 나 4.5%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9%. 근데 이제 개인 가입자, 직장인이 아니라 내가 그냥 뭐 프리랜서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 또 뭐 있냐. 하여튼 뭐 자영업자거나 뭐 그랬을 때 가입은 되어 있는데 직장에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9%를 직접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월 소득이 만약에 32만 원 이하다. 그러면 최소 보험료 28,800원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월 소득이 503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최대 보험료가 적용이 돼서 45만 2,7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요. 오, 차이가 많이 나네.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월 소득이 32만 원인데 지금 입에 풀 칠하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보험료를 막 몇십만 원씩 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최소 보험료 28,800원을 내게 되는 거고 월 소득 막 너 500만 원 이상이나 버는데 이 정도는 보험료로 내라 해가지고 45만 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의 하한액, 요게 하한액인 거고 요게 상한액인 거죠. 이렇게 보험료에는 상한액이랑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없대요. 얘네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데미소다 애플 좋아하시나요? 전 요거 참 좋아해요. 저희 핀파크에, 아니, 핀파크라고 하면 모르시나? 저희 식량창고에 이제 얘가 들어와 있어서. 요즘 데미소다 애플을 편의점에서 잘 못 만나요. 알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데미소다 중에선 데미소다도 종류가 많잖아요. 얘랑 뭐 레몬, 뭐, 뭐 있니? 오렌지? 뭐 하여튼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데미소다는 애플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왠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초록이가 있길래 데미소다 초록이가 있길래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칙탁 해가지고 마셨는데 그 맛이 아닌 거야. 내가 아는 그 데미소다 맛이 아닌 거야. 그제서야 뭐야 이렇게 맛이 이상하고 보니까 낚였지 뭐예요. 똑같이 초록색인데 사과가 아니었어. 청포도였어. 되게 그림이 그렇게 막 이렇게 초록초록이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애플인 줄 알고 가져왔더니만은. 그래서 다음에 편의점 갈 때 또 속지 말아야지 하고 봤는데 거기에 있는 초록이는 다 청포도더라고요. 아, 경원님 안녕하세요. 컨셉이 찜질 오늘 네, 저 찜질방에 온 거 같나요? 네, 나름 옷 예쁜 옷인데 이게 위쪽만 보니까 되게 찜질방 온 거 같고 참 그러네요. 이 옷이 굉장히 편하고 예쁘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경원님 28,000원 내세요? 좀 부럽잖아. 부러울 게 아닌가 사실? 거짓말 치시는 거겠지. 그래서 데미소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혹시 애플을 사 드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편의점에 가셔서 속을 수도 있으니까 꼭 모양을 잘 확인하고 얘가 사과가 맞나 청포도인가를 확인하고 사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을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다 내고 있어. 월소득 기준으로 막 9%에 해당하는 그런 걸 막 내고 있어.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라고 해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만 65세 이상부터 수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옵션인 거지. 만 65세 이상부터 수급이 가능하긴 한데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뭐 어떻게 하다가 가입을 너무 늦게 했어. 막 56세에 했어. 만 56세 했어. 그러면은 65세가 됐는데 나는 지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은 안 채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65세에 못 받죠. 10년은 일단 채워야 해. 근데 보통은 이제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내고 막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65세가 되면은 보통은 다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나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건 좀 말이 좀 그런긴 한데 그때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제도기는 한데 그죠? 뭔가 이렇게 개념으로만 들었을 때는 참 좋죠.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뭔가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적립금 나중에 타가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이제 꿀팁이 있대요. 꿀꿀 여기 돼지까지도 꿀팁. 보험료 많이 받는 법이 따로 있대요. 첫 번째 소득이 적어. 만약에 아까 진짜 그 하한액이 있었잖아요. 월 28,800원 정도 내는 그런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중단하지 말고 좀 아까울 순 있어요. 내가 안 그래도 소득이 적은데 그 중에서 막 2만 얼마씩이라도 내는 게 좀 아까워서 나 그냥 중단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다고 합니다.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대요. 추납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더 알아볼 거고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 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또 있고 임의로 계속 가입을 하거나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거나 뭐 임의 가입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잖아. 이런 것들은 또 빠질 수 없지. 구체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국민연금 꿀팁 첫 번째,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한, 요거는 만약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은 월 소득이 400만 원이에요. 근데 B는 100만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납부 기간이 20년밖에 안 돼. B라는 사람은 꾸준히 적게라도 40년을 납부를 했어. 근데 이제 적게, 아무리 길게 40년 동안 냈어도 적게 냈으니까 총 보험료로 납부한 거는 4,320만 원이래요. 근데 A라는 사람은 20년을 냈어도 소득이 많아서 그런지 총 보험료는 8,640만 원. 이건 뭐, 두 배죠? 근데 연금액, 내가 받는 연금액은 A가 62.7만 원이고 B가 65.4만 원이에요. 뭐야? 소득이 적은데 보험료도 더 적은데 더 많이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국민연금 급여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말이죠. 이것도 근데 뒤에 나올 거예요. 일단 연금 급여 구조라는 게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 머릿속엔 있는데 연금 구조가 말이죠. 뒤로 잠깐 넘어가 볼까? 구조가 일단 한 사람이 지금의 20, 30대가 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그 연금을 내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은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게 저희는 지금 고령화 사회죠. 초고령화 사회인가? 아직 고령화 사회인가? 어쨌든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나중에는 한 사람당 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항상 용 과장님께서 지금의 20, 30대에게 너무 감사해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나의 연금을 책임져줄 젊은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받게 되는 그 연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이냐. 일단 내가 적립해뒀다고 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나의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면서 적립을 해둔 금액은 있잖아요. 근데 이 금액만 받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지금의 젊은이들이 세금으로 내는 그것까지 얹어져서 내 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 세대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용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아까 여기에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를 한다는 게, 이게 연금액이 얘가 뭐라 그래야 되지? 많이 냈어도 뭐라 그래야 되지? 평균액이 있어가지고 평균액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득이 적은데 우리의 평균 소득, 그 나이대의 평균 소득보다 적게 받으니까 평균 소득이 나보다도 더 많은 거잖아요. 내 소득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A라는 사람은 전체 평균 소득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수혜를 덜 받는 입장이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얘기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내가 낸 돈 플러스 다른 미래 세대가 내주는 돈까지 합산이 돼서 뭔가 평균에 수렴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A는 평균보다 더 많이 벌고 B는 평균보다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B가 수혜를 많이 입는다. 뭐 그런 거였어. 맞겠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뒤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뭐지? 국민연금 급여 구조 때문에 하여튼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는 게 가장 좋대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아, 중단 없이 오래.
우리는 살면서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뭐든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성실한 사람이 나중에는 꼭 위너가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단 없이 오래오래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내가 제대로 뭔가 설명을 딱 귀에 꽂히게 해드리고 싶은데, 나 굉장히 설명충인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A 같은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연금은 결국에는 뭔가 평균에 수렴해가지고 받게 되는 그런 거라 나는 뭔가 손해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급여 구조가 그렇다고 합니다. 추후 납부제도 활용하기 두 번째,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를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기존에 이제 납부를 중단했을 때 그 기간에 보험료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번에 팍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납은 좀 그렇다. 나는 지금 소득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내가 그 여태까지 밀린 거를 다 낼 정도의 그 수준은 못 된다라고 하면은 60회까지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뭐 하지는 않았지만 유예까지만 해놨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갚아 나가야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꿀팁 세 번째, 크레딧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된대요. 근데 크레딧 제도, 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출산 크레딧. 이건 굉장히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여줄 수 있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한 명, 두 명이라도 나오면은 막 엄청 막 축하받고 뭐 혜택도 받게 해주고 막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라 그러지? 옛날에 그 인상 깊은 표어가 있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낳자야 뭐였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예전에는 워낙 다자녀 시대였어가지고 오히려 막 약간 그만 나라고 하는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출산 크레딧도 둘째 자녀 이상 진짜 그냥 첫째까지만 낳는 분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겠죠. 낳더라도 그러니까 둘째 자녀까지만 낳아도 이제 자녀 수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12개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는 너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요만큼 더 냈다고 쳐줄게 라고 한다고 합니다. 50개월이나 인정받는 거면 진짜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엄청 불어나는 거겠죠? 입양도 가능하대요. 출산 크레딧에는 뿐만 아니라 입양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50개월을 인정받으려면 자녀 수가 몇이어야 되는 걸까? 최소가 10이라면 한 명당 12일까? 두 명은 24? 그럼 4명 자녀가 한 5은 돼야 되나? 그건 너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 50개월 인정받자고 너무 집안 기둥 뽑게 되는 그런 좀 안 되겠네.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러분 그래도 출산 장려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애기들 너무 귀여운데 보는 것만 귀여울까요? 심하게 격하게 공감하는 1인이 계십니다. 아이는 보는 것만 예쁘다.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출산 크레딧 다음엔 군복무 크레딧도 있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은 군 복무를 하느라고 어딘가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시는데 그 상황에는 아까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무소득자니까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전에 그래도 저는 연금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려고요 이렇게 생각한 착실한 착실한 남성분들이 만약에 군복무를 하러 갔다 그러면은 이제 현역 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그 종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복무를 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환복무자는 뭐예요? 상근예비역은 또 뭐야?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인가요? 전환복무자는 뭐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전환? 뭘로요? 저기 직업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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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환. 직업군인. 상근 예비역은 뭐죠? 상근이 출퇴근하는 그쵸. 공익이랑 뭐가 다르지? 그런 건가 보다. 그냥 뭐 산업체 이런 데로, 그거 아니에요? 군대들은 출퇴근하는 어렵네요, 근데. 어렵네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곳. 어쨌든 군인도 파이팅. 옛날에는 막 어렸을 때는 군인 아저씨 그랬었는데 이제는 군인 동생. 이제는 군인이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나 군인 아저씨가 통하는 거지. 솔직히 군인이 무슨 아저씨입니까? 20대 초반. 대학생 딱 되자마자 갔다 오는 곳이 군대인데, 왜 군인 아저씨라는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진짜 그 단어 자체가 이해가 1도 안 되는. 누가 처음에 군인 아저씨라는 말을 지었을까요? 군인 청년. 군인 청년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세상 모든 군인들 파이팅! 힘들다는 거 압니다. 여름에는 또 그런 거 하겠죠? 뭐죠? 혹서기, 뭐 그런 거, 혹한기처럼.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이 있대요, 또. 가입자 중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뭐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으니까 국민연금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매달 꾸준히 납부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야지.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만 60세부터 추가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아까 국민연금 납부 기간 자체가 필수 납부 기간이 뭐 65세 만 60세였나? 그새 또 나도 까먹었죠? 만 60세 미만. 만 60세 미만까지가 의무 가입 대상이기는 한데 이제 만 60세가 되고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면은 계속 보험료를 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 나 만 60세 됐는데 나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소득이 있어. 난 충분히 여유로워. 난 좀 더 낼래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납부를 해서 그럼 내가 납부한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소득이 있을 때 그래도 많이 넣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임의로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이건 제가 아까 4번이랑 이거랑 되게 헷갈렸었어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게 60세 이상 돼서 그냥 계속 내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이 이미 계속 가입, 내가 계속 추가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65세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65세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만 70세까지는 연금 수급만 늦출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안 내도 돼. 돈은 안 내도 되는데 수급을 늦추기 시작하면은 1년 늦출 때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7.2%씩 늘어난다고 해요. 그럼 그래도 꽤 많이씩 늘어나는 거죠. 내가 70세까지는 그래도 연금 안 받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 다른 모아둔 돈이 있어. 아니면 아직도 소득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70세까지 수급을 계속 늦춰놓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이제 돈도 안 내고 있는데도 1년당 7.2%씩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급 궁금해지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까?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잘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6번째, 아우 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쉬지? 이미 가입을 활용하기.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주부, 대학생, 아까 제가 말했던 무소득자인 경우죠. 소득이 없으니까 너네 꼭 국민연금 내라고는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나 그래도 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연금 해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좋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쌓여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버리는 시간 없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겠죠. 다만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반, 직장에서 반, 내가 반 이렇게 나눠서 낼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100% 본인 소득이 있다면 뭐 그 9%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참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직장인이 아닌데도 연금을 따박따박 내면서 노후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현재가 더 중요하다. 노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때 되면은 갑자기 로또 맞아서 돈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는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을 즐기겠다 하고서 그냥 가입 안 하시고, 지금의 생활을 영위하실지, 그거는 각자 본인의 선택이죠. 그쵸.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었다면. 저였다면 가입 안 해요. 저였다면 뒷일은 뒤에 생각하자. 라는 주의였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연금으로 어떻게 저축해? 라는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허허허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빼먹어가지고 아까 국민연금 꿀팁 첫 번째 그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기 이거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막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급여액이라는 거를 산정을 할 때 이게 기준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대요. 일단 가입자 개인의 소득과 비례하는 몫이 반절인 거고 나머지 반절이 제가 아까 평균에 수렴한다라고 했었던 거는 요 반절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입자들 전체의 평균 소득과 비례하는 거 반.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반반. 그래서 내가 좀 소득이 적더라도 나에 비례하는 몫도 있지만 여기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에 비례하는 절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소득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 없이 꾸준히 납부만 하면은 이쪽에서 나머지 반절에 해당하는 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넣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바리? 그래서 국민연금 꿀팁 6번째까지 만나보았다. 자, 첫 번째가 아까 소득이 적더라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해야 하고 두 번째는 추후 납부제도. 내가 만약에 중간에 유예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꼭 내겠다라고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크레딧 제도. 내가 뭔가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다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만 받을 수 있는 건가? 어쨌든 뭐 남성분도 와이프분께서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크레딧을 받게 되는 거랑 다름없으니까요, 그죠?
하여튼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어요.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임의로 계속 가입하는 거. 내가 60세 이상인데도 추가적으로 계속 돈을 납부해서 수급액을 더 불려놓는 거. 다섯 번째는 아예 수급 시기를 더 70세까지 늦추는 거. 그러면은 매년 7.2%씩 수급액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임의 가입 활용하기. 요거는 이제 내가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하자. 이런 꿀팁 6가지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꿀팁은 있고 뭔가 이렇게 들으면 좋은 것 같아. 역시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다가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영님, 제가 지금 열심히 내고는 있는데 말이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연금 논란 두둥. 국민연금은 고갈되나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나중에 국민연금 되돌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루머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수익률, 연금 납입액, 연금 수령 시기가 현재와 같이 똑같이 지금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고갈이 될 수가 있대요. 이유는 국민연금의 재정구조 때문에. 그 재정구조가 제가 아까 이 재정구조랑 그거랑 헷갈렸어요. 고갈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연금 수급자, 이런 게 지금 국민연금 재정구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수급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만약에 내가 내고 있는 그 세금을 5명이서 나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르신 5명께서 연금으로 이제 받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점점 더 지금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다 주기는 줘야겠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서 거둘 수 있는 그 세금이 지금처럼 받으면은 너무 한정적이야.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제 막 20, 30대한테 너네 세금 더 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당 책임져야 할 연금 수급자의 수가 늘어남으로 현재 20, 30대. 저예요. 접니다. 제가 나중에 제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곤란하죠? 20, 30대가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막, 나 싫어. 나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나한테는 안 줄 거잖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고갈을 막으려면 일단 지금부터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인상을 시켜야겠죠? 너네 나중에 너네가 더 많이 잘 받고 싶으면은 그냥 지금부터 더 많이 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네 나중에 100만 원 받고 싶어? 너네 근데 지금 20만 원 내잖아. 더 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금 지급액 자체를 이제 좀 적게. 근데 이거는 너무 슬프잖아. 뭔가 이제 이런 거 조정하면은 꼭 그 조정하는 시기에 걸려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막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한 80만 원씩만 준대. 그러면 한 달만 더 빨랐어도 나도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80밖에 못 받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많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금 지급액을 하여튼 조정을 하든지 고갈이 되지 않으려면 아니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씩이라도 좀 늦추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그 연금 비율이 좀 적어질 수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든 암담합니다. 고갈을 막으려면 지금이 너무 후하게 주고 있는 건가, 그러면? 지금이 후하게 주고 있다는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출산 장려. 이게 계속 그 비율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 이게 고갈이 안 되고 쭉 가는 게 맞을 텐데, 갈수록 어르신들만 늘어가고 젊은이들은 줄어드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출산 장려. 여러분, 아니에요. 아기는 보는 것만 예쁘지 않을 거예요. 아기는 키워도 예쁠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래요. 아닌데. 아니에요. 그래도 제 주위에도 이제 제 친구들도 애엄마가 된 애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주는 그 행복도 굉장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어? 자꾸 말하고 한 번씩 눈치 보고. 이상하다. 껄껄껄.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반반씩 섞여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게 연금 지급액 자체가 내가 이전에 냈던, 내가 젊었을 때 냈던 그 보험료 플러스 지금의 젊은이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합쳐져서 나의 연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게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슬프다. 저 좀 슬퍼요. 제가 지금, 근데 와, 너무 슬퍼. 제가 이제 연금을 받을 정도의 나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초절정일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많고, 어르신이 이제 저겠죠? 어르신은 많고 청년들은 적은. 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가 베이비붐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가 약간 되게 박 터지는 세대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뭘 해도 다 박 터지는 거야. 학교 들어가려고 해도 애들이 너무 많아. 한 반에 막 50명씩. 50명씩 꾸겨 넣었는데도 막 반이 너무 많아. 저희가 딱 그런 세대였거든요. 학교에 애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수능 이럴 때도 또 피 보는 스타일. 너무 많아. 한 대학교에서 수용할 인원은 이만큼인데, 막 지원자 폭주. 그래가지고 막 자꾸 재수, 삼수, 사수 막 이렇게 되는 거였고, 대학을 이제 좀 큰 산 넘었다 싶었더니 이젠 취업이야. 그래서 저희 때는 굉장히 취업난, 뭔가 너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사에서는 그냥 한정된 인원만 뽑고, 그럼 이게 연금까지도 지속되는 거야. 나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해. 나 열심히 내고 있는데. 슬퍼졌어요. 안 돼. 이래서 엄마가 노후 대비해 놓으라는 건가? 안 돼. 여러분, 출산 장려. 제가 어르신이 됐을 때 저를 먹여 살릴 미래 세대라 하면 지금 태어나는 세대겠죠? 출산 장려, 파이팅. 오, 슬퍼졌어.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논란 첫 번째가 이 고갈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라는 논란이 제일 좀 큰 이슈인 거고, 요즘에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요거는 같이 이거 URL로 한번 만나볼까요?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명 강남 연금 재테크 두둥. 자, 짜잔. 단독. 강남 아줌마들은 다 안다는 짭짤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아, 저는 이 추납이 뭔가 했더니 아까 그거죠. 추후 납부제도. 자, 읽어볼게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대 때 직장을 1년 다니다가 퇴사한 뒤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대요. 그러다 작년에 그 밀린 247개월치에 해당하는 247개월이 30년 정도 돼요? 12, 3, 그거보다는 좀 적은데? 어쨌든 247개월치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 800만 원을 추후에 납부했대요. 이거 어떻게 납부하셨지? 그것도 좀 신기해요, 저는. 어쨌든. 추후에 납부해서 이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된 거죠. 수급권을 확보를 했어. 그러니까 뭔가 밀려있는 그 개월수에 해당하는 걸 다 충족을 해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채우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60대 돼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꺼번에 그냥 납부를 한 건데도 63세부터 매달 94만 원씩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대요. 향후 10년만 연금을 타도 추납액 이상을 챙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면 10년이면 940만 원. 예? 추납액 이상이야? 왜? 1억 8천이라며. 아니 800이라며. 10년이면 매 달이지?
매달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래 나도 이렇게 짱인데? 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런 추납을 하는 신청자 추납하겠어요? 라는 그런 신청자 수가 작년에 2019년에 국민이 14만 7,254명이나 됐대요. 근데 이게 제도가 2016년 말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 수 있도록. 배우자? 그럼 만약에 나는 그냥 주부고 내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나는 무소득인 배우자인데 나도 이제 그냥 한꺼번에 추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생긴 건가 보다. 2016년 말에. 그렇죠. 이게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취지는 좋아요, 또. 여기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들으면은 진짜 너무 취지가 좋잖아요. 아, 그렇지.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경력이 단절됐으면은 내기가 힘들 테니까 나중에 낼 수 있을 때 내라고 하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만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아유, 좋은 제도네. 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부자들에게 벼락치기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렇대요, 여러분. 슬픈데? 실제 납입 기간이 긴 상위 5명 사례를 살펴보니까 국민연금을 1개월만 가입하고 와 다들 뭔가 한 달만 가입해놓고 막 291개월치 보험료를 막 추납해. 월 49만 얼마씩 연금으로 막 타간 사람도 있어. 가입 한 달 만에 연금 24년치 수급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허, 허허. 짱인데? 몰랐어요, 진짜.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 되나 봐. 이런 이상한 결론. 너무 슬퍼요. 뭔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한 번씩 라이브 방송에서 부동산 관련된 얘기할 때도 꼭 이제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또 있는 사람이 더 혜택 보게 되는 것 같은 게 자꾸자꾸 많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요즘에는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추납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유예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때려 박아가지고 연금을 타가는. 이 사람들은 갑자기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갑자기 뭔가 돈이 짭짤하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돈 좀 어떻게 재테크 해가지고 건물주가 갑자기 확 됐어.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막 쑥쑥 잘 들어.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관련된 논란이 이 고갈 사태 말고도 강남연금 재테크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 말고 우린 또 다른 연금도 있었죠?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퇴직연금. 요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얘기겠죠? 아니,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에게 해당되겠죠? 어우, 맛있어.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렇게 들으면 아시겠나요, 여러분? 말이 뭔가 항상 정의, 개념이라고 써있는데 어려워. 그냥 내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것도 약간 연금이랑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이제 퇴직금을 거의 적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적립, 마일리지는 기간이 길수록 쌓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회사의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뭔가 쌓이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얘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그냥 약간의 보험처럼 뭔가 이제 내가 일 그만두게 됐을 때 나를 위해서 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이다. 퇴직연금에는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로 화살표가 되어 있기는 한데 IRP는 그냥 이 두 개와는 다른 형식인 거고 DB형, DC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DB형은 무엇이냐?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거를 DB형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퇴직금 형태라고 해요. 얘는 주로 뭐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퇴직연금 형태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퇴직 전,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나의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 내가 만약에 월 막 200씩 받았어. 그러면 그게 평균 3개월 동안의 급여야. 그럼 200 곱하기 내가 뭐 5년 동안 다녔어. 200 곱하기 5. 요게 퇴직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DC형.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얘는 내가 기여한 만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기여한다라는 게 뭐냐? DB형은 그냥 이게 공식이 아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 얘는 그 DC형 계좌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보통 한 월급 수준?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액수가 그 계좌로 들어와서 그걸 내가 굴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야. 진짜 그냥 뭐 주식하거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굴려서 내가 그걸 불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달린 거죠. 이 두 개 다 근데 퇴직금 지급 시 현금이나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제가 옆에 살짝 빼놓았었던 IRP 계좌라는 게 따로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돈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계속 두고 얘를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IRP 계좌 바로 해지하고 내가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뭐 리타이어먼트 펜션 뭐 인디 뭐 그렇게 되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래요.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스테이 놔두겠어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돈을 얹어가지고 이 통장 자체, 계좌 자체를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DB형부터 자세히 한번 만나볼까요? 개념은 퇴직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아까 확정되어 있다. 아까 공식이 아예 정해져 있었죠.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을 한대요. 내가 근로자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뭔가 잘못되는 거는 다 그에 따른 책임은 회사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 그래서 이게 곱하기 근속 연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회사에 오래 몸담고 계신 분일수록 나중에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도 굉장히 불어나겠죠? 와, 이럴 때 생각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얼마를 받으신 걸까?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오래 한 곳에 머무셔가지고 정말 정년퇴직까지 꿋꿋하게 집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 상패, 몇 년 근속 상패. 그게 막 10년 단위로 하나씩 막 있어요. 그게 맨 마지막 근속 연수가 몇 년이었지? 몇 년일까? 보통 몇 년일까? 한 30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DB형은 추천을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재테크 몰라요. 전 제가 혼자 뭔가 계좌를 운용한다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 이런 직접 운용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주식 이런 거 막 할 줄 모르고 막 내 거 불릴 줄 모른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면 급여 인상률이 높은 편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퇴직 전 3개월이잖아요. 막판에. 내가 맨 마지막에 받은 그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시작은 뭐 적게 시작을 했더라도 급여 인상률이 높아서
1년 지나갈 때마다 막 월급이 막 엄청 많이씩 늘어나. 그러면은 막판에 받고 있는 그 월급이 상당한 양일 테니까 걔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급여 인상률이 높아 라고 한다면 DB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그 다음, 이게 내가 얼굴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뭘 보고 있는지 모르시는구나. 여기 요만큼 줄일게요. DC형. 지금 이제 DC형. 아까가 DB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DB형. 그리고 DC형. DC형은 이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개념은 운용 실적만큼 퇴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얘는 산정을 하는 것이냐. 회사가 금융회사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나의 월급 이상을 적립을 해줘요. 그럼 그걸 근로자가, 내가 직접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서 이제 뭐 까먹었든 불렸든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운용을 하다가 원금보다도 손해를 봤어. 누굴 탓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회사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야, 뭐야? 회사는 정해진 금액 잘 넣어줬어요. 이거는 나한테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운용 수익까지 더해진 그게 지급액이 되겠죠.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는 이제 나 좀 재테크 잘하는 것 같아. 나 할 줄 알아. 나 왠지 수익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맞을 테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급여 인상률이 낮다. 우리는 뭐 연봉 협상 이런 거 따로 안 하고 뭐든 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뭐 그냥 기본급 따로 있고 뭐 인센티브 이런 걸로만 왔다 갔다 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DC형이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도로롱 도로롱. 그래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요 이제 계좌,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운용해서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IRP는 그냥 통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및 퇴직자. 다들 소득이 지금 있다라고 하면 언젠간 퇴직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IRP 계좌를 갖게 될 수 있는데, 납입 한도는 추가적으로 연간 1,800만 원 납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뒤에서 또 연금저축 이런 거 얘기를 할 테니까요. 투자 상품에도 이것저것 있대요. 뭐 원리금 지급, 실적 배당형, 뭐 ETF,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뭐 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투자 상품에 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이제 여기다가 추가 납입도 하고 막 불려가지고 언제 받을 수 있냐? 이제 만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는 한데 얘는 특정 법정 사유 발생 시 가능합니다. 그냥 갑자기 저 용돈 필요해요 이러고 뺄 수는 없다는 거죠. IRP 적립금 구성.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일단 퇴직금이 들어가겠죠. 내가 퇴직을 해서 이제 얻어지는 그 약간 기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 납입금. 내가 연말정산을 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 및 노후를 위해서 직접 납입을 한 금액. 내가 그냥 추가적으로 넣는 금액. 그 다음에 운용수익. 내가 이제 여기 계좌 안에서 뭔가 투자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얻은 수익까지 다 합쳐진 요 세 가지가 이제 다 합쳐진 게 내가 나중에 총 받게 될 그 IRP 수급액이겠죠. IRP를 쓰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총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다고 해요. 총 급여가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야. 이런 분들은 세액 공제가 16.5%, 최대 115만 5천 원까지도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납입 금액에 대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건 진짜 세액 공제되는 거는 너무 좋지.
뭔가 항상 우리 그런 얘기, 물론 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다들 뭔가 세금이 이렇게 훅훅 떼이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약간 혜택을 주면은 왠지 기분이 좋죠. 오히려 이제 좀 많이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13.2% 세액 공제, 최대 92만 4천 원까지 환급된다고 합니다. 오, 많이 들어와. 그 다음 혜택. 운용 중 과세 이연. 과세 이연 효과란 세금을 소득 발생 시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인출을 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IRP 계좌는 55세 이상일 때 내가 해지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퇴직연금을. 근데 그 전까지 내가 막 추가 납입도 하고 이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까요? 퇴직금을 만약에 그 일시금으로 받는 거 말고 IRP를 내가 이제 운용할게요 라고 했을 때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는데요. 원래는 내가 이제 IRP 계좌에 내가 퇴직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어. 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바로 일시금으로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IRP에 놔두고 운용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은행원이. 그때 내가 전 지금 그냥 가져갈게요. 라고 하고 일시금으로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퇴직 소득세가 떼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근데 만약에 그냥 저 지금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두고 불릴게요. 라고 해서 IRP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제 퇴직 소득세가 차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예시가 만약에 퇴직금이 1억이었어. 퇴직 소득세는 500만 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반 통장으로 이제 저 일시금으로 받을게요 라고 하면 이 퇴직 소득세 500만 원이 그 자리에서 떼이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9,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IRP에 그냥 놔둘게요 라고 하면은 그 500만 원이 떼이지 않고 그 1억 그대로를 내가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면 나름 큰 차이죠. IRP 유지 시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이자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예금에는 이자 소득세가 15.4%가 부과가 된대요. 근데 IRP를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금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IRP 다 운용했어. 55세까지 진짜 잘 열심히 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막 받으려고 해. 그럴 때도 이제 일단 받을 거니까 세금이 떼이잖아요. 근데 IRP로 연금 수령을 할 경우에는 낮게 세금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가 됐었잖아요. 근데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은 퇴직소득세에 이제 70%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를 아예 안 내진 않아요. 맨 처음에 이제 IRP로 일시금으로 안 받고 IRP에 놔둘게요 라고 했을 때 안 떼인다는 거는 평생 안 떼인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큰 돈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베네핏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퇴직소득세가 떼이긴 떼이는데 원래는 100% 떼이는 거면은 이제 55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30%를 할인을 해준대요. 70%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 뒤에 더 큼지막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IRP. 이거 맞지? 약간. 그 뒤에서 더 보기로 하고, 연금 수령 시 이제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연금 수령 해당 연령. 70세가 넘어가서, 만약, 아니, 70세 이전에 내가 이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5.5%. 나는 좀 더 이따가 퇴직연금 가져와도 될 것 같아. 아직 돈 있어. 그래서 70세 이상, 80세 미만, 요때 이제 챙겨간다. 그러면 세금이 4.4%. 나는, 나 아직도 쌩쌩해. 난 더 기다릴 거야. 80세 이상이 돼서야 이제 퇴직연금을 가져가시는 분들 3.3%라고 합니다. 역시, 오래 묵혀야 해. 뭐든 오래 놔둬야 한다. 주식.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주식 얘기로 돌아올게요. 제가 진짜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창궐하는 바람에 저는 치고 빠지려는 속셈으로 뭐 하나를 들어갔지만 전략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존버로 변했어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저랑 비슷하시지 않을까? 이때 웃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승리자다, 위너다. 진짜, 네, 갑자기, 예. 오래 묵혀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3000% 빠졌네요. 그리고 일단 IRP에다가 놔두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4번, 이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내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은 그 당장에는 기분이 좋죠. 갑자기 목돈 생긴 것 같고 좋은데 얘를 이제 어디다가 다시 막 불려야 되면은 다른 뭐 상품 알아봐야 되고. 근데 어차피 다른 상품 알아볼 바에는 IRP에 놔두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세금, 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좋겠죠. 제가 느끼기로는 뭐 당장에 돈이 진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IRP에 놔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걸 참 몰랐어요. 저도 퇴직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 전 일시금. 전 항상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었는데 이런 개념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면은 놔두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연금으로 받게 될 때, IRP에 놔두고 나중에 받을 때와 그냥 해지하고 바로 인출하게 될 때의 그 비교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금으로 받게 된다 하면은 저율의 연금소득세.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죠. 연금을 내가 수령을 할 때, 내가 마지막에 수령을 할 때 그 낮은 이율이 적용이 된다. 곧바로 해지를 하면은 바로 그 퇴직 소득세 이런 것들 때문에 팍팍 깎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적립액 중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을 할 때 이제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수령할 때 결국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당장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나 뭐 이것저것 다 떼인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이거는 똑같은 말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이건 모르겠어. 어쨌든 퇴직소득세 얘는 30% 할인이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던 그거예요. 맨 처음에 아까 뭐 1억을 퇴직금으로 받으신 분이 일시금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는 500만 원을 떼었다. 근데 만약에 연금 수령으로 5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500만 원을 안 떼이고 그러면 100%가 500만 원이었으면 5, 7에 35 그러면은 계산이 안 되죠? 저 이과인데 하여튼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아서 70%만 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과인데 머리가 잘 안 굴러가요. 이것도 여러분 머리도 계속 굴려버릇해야 잘 굴러가는 거 아시죠? 옛날에 아무리 잘 굴러갔을지언정 기계랑 똑같죠. 기계도 막 계속 사용할 땐 잘 굴러가다가 오랫동안 방치하면 막 녹슬고 그래서 잘 안 굴러가잖아요. 저의 머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약간 녹이 슬어 있나 봐요. 원래 500만 원을 떼었다라고 하면은 뭐 35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350만 원만 떼이면 된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따지면은 진짜 좋은데? IRP? 난 왜 IRP를 해지했는가? 그리고 추가 정보. 세액 공제 2월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내가 만약에 700만 원을 IRP 계좌에 넣어놨어. 근데 내가 이번에 막 연말정산을 했는데 뭐 세금이 50만 원 정도야. 50만 원을 이제 막 환급을 받고 싶어. 원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5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IRP 계좌 적립액이 300만 원이래요. 그럼 난 7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300만 원만 있으면은 지금의 세금 정도는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의 적립금 4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400만 원은 버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 연도 세액 공제를 할 때 또 만약에 세금이 50만 원 나왔어. 그러면 나 400만 원 남아있는 그걸로 세액 공제 퉁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액 공제가 2월이 가능하다.
그리고 IRP 계좌 두 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했을 때 IRP 계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퇴직금을 연금 말고 나는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은 IRP 계좌는 원래 은행당 딱 하나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은행에 IRP 계좌가 원래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입금이 됐어. 나머지 은행 다른 데에다가 IRP 계좌를 또 만드는 거예요. IRP 계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세액공제용 계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놔두고 하나 얘는 이제 퇴직금 계좌로 쓰고 얘는 세액공제용 계좌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이렇게 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머리가 좋아야 이런 것도 잘 하지. 너무 복잡스러워요. 제가 제일 진짜 막 항상 머리 아파라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요새 딱 두 가지예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친해지긴 친해져야겠는데 머리 아픈 부분. 은행. 은행 관련된 것과 뭐 부동산. 굉장히 알면 알수록 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 자동차는 자동차는 그에 반해서 막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제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많을 뿐이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건 똑같아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은행도 부동산도 자동차도 모르는 게 많은 건 똑같아. 근데 자동차는 이제 모르는 부분을 검색을 해봤을 때, 아, 이렇다고, 라고 바로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은행과 부동산은 내가 모르는 걸 검색을 해서 누가 설명을 해줬어. 근데 설명을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하하. 이런 게 은행과 부동산이 쉬운 거였으면 이게 여러 많은 분들이 골치 아플 일이 없겠죠? 그럼 다 나의 입맛에 맞게 혜택 다 받으면서 아주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겠지. 그렇지만 슬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틀었니? 퇴직연금 추가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개인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IRP 퇴직 계좌 말고 아까 그 DB형, DC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또 있었어요. 보통은 나는 이제 DB형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DC형은 아무래도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DB형보다 DC형이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라고 했더니, DC형은 회사가 그 정해진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씩을 따박따박 바로바로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퇴직금의 100%를 내가 다 받아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DB형은 그렇지 않대요. DB형은 되게 어려운 이름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 기준 책임 준비금. 용어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회사의 기준 책임 준비금,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그 퇴직금이 100%라고 따졌을 때 그 100%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준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형도 어쨌든 회사가 금융회사에다가 따박따박 넣어놓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 책임 준비금의 60%에 해당하는 거를 따박따박 넣는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DC형은 바로바로 100%씩 꽂히니까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DB형은 60%만 넣고 나중에 이걸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정성 면에서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옛날 말이라고 해요. 2018년부터 그 기준 책임 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80%로 늘어났는데 또 그 다음 연도에 바로 2019년도에는 또 그게 90%로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만약에 퇴직금 100%가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 쪽에서 금융회사에 90%씩은 넣어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됐고, 심지어 또 내년 2021년부터는 아예 100%래요. 그러니까 이 기준 책임 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 때문에 뭐 DC형이 좋다, DB형이 좋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의미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DB형은, 이 회사가 정말 안정적일 경우에는 괜찮아요. 회사가 없어지지 않아. 이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지지 않을 회사야. 그러면은 내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되지만, 만약에 좀 약간 위태위태한 회사야.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야. 뭐 중소기업, 소기업인데 막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근데 나는 이 회사에서 퇴직금은 꼭 받아야겠어. 그럴 때는 DB형은 살짝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이게 꾸준히 뭔가 내가 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계좌에 꽂히는 게 아니라 내가 퇴직을 하는 그 시기에 퇴직금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DB형이 그래서 DC형에 비해서는 살짝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DB형이냐 DC형이냐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보통 이 회사 자체가 퇴직연금을 DC형이나 DB형 하나로 골라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그 회사가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을 하는 정도인 거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미리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알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연금 중에 마지막 개인연금을 한번 봐볼까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개인연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 느낌상.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뭐 회사에 귀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 정말로 나 스스로 내 노후를 위해서 마련해 놓는 연금인 거예요. 얘는 이제 종류에는 연금 저축이 있고 연금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 오케이. 그렇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연금 보험은 세액공제? 이. 근데 연금을 수령을 할 때 비과세.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연금 저축에 이제 저축 보험, 저축 신탁, 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연금 보험에 일반 연금 보험과 변액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이 일반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보험은 원금이 보장이 돼요. 근데 연금 저축 신탁도 연금 저축 보험과 연금 저축 신탁 이 두 가지가 원금 보장이 되는 거고 연금 저축 펀드, 변액 연금 보험 얘네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만나볼까요? 일단 개인연금 중에 연금 저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연금 저축 신탁은 보통 은행 상품일 경우에 은행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은행 상품일 경우에 연금 저축 신탁이라고 하고 연금 저축 펀드는 증권사 상품인 경우 연금 저축 보험은 보험사 상품일 경우에 이렇게 명명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표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납입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저축 신탁이나 저축 펀드는 내가 넣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납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지만 저축 보험일 때는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용 금리는 실적 배당. 이 앞에 거 두 개가 약간 비슷한 성격으로 가고 보험이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적용 금리 얘는 공시 이율에 따지고 연금 수령 기간도 얘만 뭔가 다르고 원금이 이건 이제 얘가 다르구나. 펀드만 달라요. 펀드만 미보장. 예금자 보호를 해주느냐 얘도 펀드만 미적용. 이 연금 저축 신탁에 이제 상품 유형이 있는데 요게 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채권형과 안정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채권형은 뭐 공채, 국채, 뭐 지방채, 회사채 중에서도 진짜 우량 기업의 채권.
그런 기타 유가 증권의 운용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채권으로 했을 때 채권 이율은 은행의 예금 이자보다는 높고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률보다는 좀 낮고 약간 그 중간 정도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을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 뭔가 좀 보장이 되는데 걸어놓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 뭐 우량 기업 요런 거다 보니까 약간 주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항상 우량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삼성전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약간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데 이제 상품을 운용하게 되는 그런 거를 채권형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거보다도 이제 안정형은 진짜 막 그런 주식이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10% 이내. 진짜 위험 수익률이 막 날 수 있는 그거는 진짜 소규모의 요만큼의 비율로 해놓고 나머지를 다 이제 국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등에 해놓는 거. 오케이. 그리고 연금 저축 펀드는 채권형과 안정형 말고도 혼합형이 있다. 왜 여기가 띄어쓰기가 안 됐을까, 줄바꿈. 채권형과 안정형의 그 중간 어디 즈음은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는 게 아무래도 혼합형이겠죠?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을 그래도 좀 주식이 섞이긴 섞였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많이는 좀 그렇고요 라고 하는 그런 약간 뜨뜻미지근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혼합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축 펀드에서. 근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뭔가 노후를 책임진다는 이 연금 상품의 특성상 그래도 사람들이 주식형 이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마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투기성으로 하기에는 좀 나의 노후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를 해서, 그래서 뭔가 그래 연금은 안정성이지 라고 생각을 한 그런 보험 상품, 여기는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여기를 통해서 보험 설계사가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연금 저축 보험 상품의 점유율이 정말 한 70% 정도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좀 수익률은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 낮겠지만 그래도 안정성이잖아요. 뭐 수익 보고 싶으면 이거는 개인 연금으로 따로 그냥 안정적으로 놔두고 알아서 주식 하시겠죠. 그죠?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바람직한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하는 주식은 그냥 저의 현재를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노후를 위해서는 다른 걸 해볼게요. 연금. 호호호. 그래서 자, 개인연금, 연금저축에도 당연히 혜택이 있겠죠. 이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깔고 들어갑니다. 뭐 퇴직 연금도 납입하고 있다. 이거 개인연금 말고 퇴직연금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퇴직연금 납입으로 인한 추가 한도까지 더해져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퇴직연금 얘기하면서 밑에 조그맣게 뭐 700만 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거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라고 했었잖아요. 그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연금을 개인연금도 들고 있고 퇴직연금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최대가 400만 원까지지만 그 사람들은 너네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들고 있구나. 조금 더 혜택 더 줄게 라고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소득금액, 연근로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지겠죠. 표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도동. 혜택 2. 과세 이연과 절세. 연금저축은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연금 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이연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아까 IRP 계좌 설명하면서 똑같은 내용인 거죠.
IRP도 그 안에서 운용을 하는 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연금을 수령을 할 때 이제 한꺼번에 그냥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을 했고 또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절세가 가능해진다. 그치만 뭐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뭐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다. 중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공제받았던 금액이랑 뭐 비과세 이자 수익에 또 기타 소득세까지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중도 해지하면 너 여태까지 혜택 받았던 거 다 토해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의 아까 연금저축이었고에는 이제 연금보험을 만나볼게요. 연금보험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가 그냥 꾸준히 납부를 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나중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연금보험에도 종류가 또 이만큼 있어요. 일반 연금보험과 즉시 연금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연금보험 안에서도 또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특징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안정적인 적립금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반 연금보험 안에서도 안정적이냐 약간 투기성이냐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그러니까 시중금리에 연동이 돼서 연금액이 결정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금리가 이제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얘가 보증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단점은 요즘 같은 이제 이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률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진짜 정해진 연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그렇다면 변액연금보험은 이 위에랑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사를 끼고 내가 이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제 가입자한테서 받은 보험료 중에 일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게 되는 그런 실적 그런 상품인 건데, 이건 또 이제 리스크가 있겠죠. 운용 실적에 따라서 뭐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투자 상품의 특성상 원금까지도 까먹을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단점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 원금을 까먹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납입 원금은 그래도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일반 연금보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즉시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목돈을 한 번에 납입을 한 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그런 우리 국민연금 할 때 추납 제도처럼 그 비슷한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돈을 만지지는 못했어. 그냥 꾸준히 벌어왔어. 근데 갑자기 목돈이 로또에 당첨될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 갑자기 그냥 목돈을 한 번에 납입을 해서 내가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끔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뭐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가입 금액에는 상관이 없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완전히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간 금융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은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즉시 연금보험에 만약에 가입을 하면은 매달 받는 그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된대요. 요거는 약간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추납제도도 있으신 분들이 더 쓴다는 그런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요것도 약간 부유층한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목돈 한 번에 그냥 빡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세금 혜택도 받고
그런 연금 따박따박 받게 되는 그런 장점. 나도 있는 놈이 되고 싶다. 모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꿈이겠죠?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 그래서 보험 상품으로는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뭐든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궁극적인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나 정말 안정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약간의 그래도 좀 수익률을 내고 싶다 하는 게 있는지 요거의 차이를 두면은 될 것 같아요. 연금 보험도 그렇고 뭐 개인연금 아까 따는 연금 저축도 그렇고 다 나눠져 있어요. 개인연금 연금보험 체크포인트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요거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래도 나는 그 안정을 추구하는 와중에도 수익을 어느 정도 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런 주식형 뭐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난 안정적인 게 최고야 난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받는 안정적인 걸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오늘의 자료 끝! 이것이 저희의 뉴 인턴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PDF 파일이었어요. 참 잘 만들어주셨죠? 이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만들 표 이런 것들도 하고 아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제가 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컬러풀하고 동글동글 귀여운 PPT를 만나셨다면 내일 하루 만에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내일은 제가 PPT를 만들 거기 때문이죠. 아,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제 이걸 돌아와야겠다. 있어. 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PPT를 보면서, PPT에 내용이 너무 많다.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냥 설명은 지영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서, 이제는 PPT를 좀 간결하게 만들어 볼까 해요. 지금보다 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막 뭔가 말이 되게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드백 준 사람 저의 지인분들, 저의 지인 방송쟁이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 잘 반영해서 내일 한번 좀 간결한 PPT로 돌아와 볼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전하면 또 안 되니까 뭐 사진, 그림 이런 거를 첨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알게 모르게 제가 지난번 PPT부터 살짝 그렇게 바꿔보려는 움직임을 살짝 갖긴 가졌었어요. 모르셨을까? 옛날보다 글씨를 많이 줄이고 그림 이런 것들을 넣고 그랬었는데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에는 항상 제가 헬스 콘텐츠 시리즈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벌써 세 번째? 내일이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스포를 미리 해드리자면 오늘 계신 분들은 뭐 알고 들어오시라고 내일은 고혈압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혈압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저희 모니의 헬스 콘텐츠를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그 검사 항목이 고혈압 검사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은 고혈압에 대해서 뭐 혈압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건지 같이 알아보고 그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는 제주도로 열심히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어쩜 돌아오자마자 바로 라이브 방송이네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제가 항상 목요일에는 약간 좀 더 나도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심도 있는 주제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나도 함께 공부해야 하는 주제로 돌아오. 그렇다고 제가 혈압을 잘 아냐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건강 관련된 것들은 이런 부동산, 은행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다음 주 목요일 주제가 그래서 뭐였죠? 우리 뭐 하기로 했었지? 어쨌든
주식 이런 것도 요새 저 되게 불인이 주린이거든요. 전 뭐든 다 지금 어린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가는 차원에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사회초년, 아까 그 뉴 인턴분께서 사회초년생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중에 얘가 들어갔다고 했었죠, 연금이. 그 중에 하나가 또 주식 계좌, 뭐 이런 CMA 계좌 개설하는 법, 이런 거가 또 궁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그런 은행 쪽 관련된 걸 또다시 묶어가지고 뭐 주식 계좌, CMA 계좌 개설하는 법, 그런 거 운용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년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 통장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어떤 청년 통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이거는 진짜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서 배워가는 이게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나도 뭔가 이렇게 몰랐던 부분들을 내 친구한테 설명해 주면서 더 내 머릿속의 개념도 정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건 진짜 누구한테 설명을 할 정도는 돼야 내가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내용을 정리를 하다가도 모르겠는 경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내 머릿속에 개념이 정립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이런 거 얘기하더라도 그렇고, 오늘 연금도 아까 뭐 그 수급되는 그 구조나 아니면은 연금의 재정 구조나 이런 것들도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이게 맞나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조차도 이렇게 뭔가 정리하게 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 여러분, 저희 여의도 사람들의 유익한 라이브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올 건데, 제가 간혹 가다가, 이게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 모르겠는 거는 모르겠다고 그냥 확실하게 밝히고 차라리 아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모르면은 모르는 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얘기하려다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혹시 이제 제가 뭐 모르는 게 있어요. 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나는 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게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댓글로 그 내용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냥 덮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알려주실 때까지 제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영님은 역시 아직도 모르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늦었어도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스타일 때문에 저희 과장님은 늘 간을 부여잡으시지만 저는 제 스타일에 저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도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세상을 유쾌하게 살아가는 지영이의 라이브 방송. 오늘도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뭐 그냥 꾸준히 납부하는 게 가장 좋다. 뭐 유예를 했을지언정 나중에는 꼭 추후 납부를 해라. 아니면은 뭐 납부 기한을 계속 늘려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팁을 알려드렸었고 국민연금이 이제 뭐 이렇게 논란까지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국민연금이 고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논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강남 연금재테크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있으신 분들이 약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만나봤어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뭐 DB형, DC형에 관련된 그런 특징들도 만나보고
퇴직금은 이제 IRP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다. IRP는 뭐 이렇게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받자마자 해지하고 내가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다른 개념으로 내가 그냥 직접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개인연금이 있다. 그런 거에도 이제 요런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이 있는데 얘네들도 다 종류가 나눠지지만 크게 생각했을 때는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그 중에서도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런 특성에 따라서 종류가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고고. 그래서 오늘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저는 이제 내일 헬스 콘텐츠 제가 얘기를 한 대로 고혈압 내용에 대해서 돌아오기로 하겠고요. 저는 그러면 목요일을 이제 열심히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아직 2분 남았지만 우리 2분 일찍 끝내고 와요. 몇 분씩 막 이렇게 추가했었던 적도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끝내보지 뭐. 그럼 여러분 목요일 더 힘내시고 아직 하루가 남았지만 그래도 목요일은 조금 기분이 좋잖아요. 내일 하루만 일하면은 그래도 주말이다 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목요일 더 힘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2시에 헬스 콘텐츠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